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25명, 카나가와 7명, 사이타마 7명, 치바 13명, 오사카 53명, 홋카이도 13명, 오키나와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4명, 도쿄에서 3명, 나가노에서 1명, 이렇게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2만 3,79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302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2,90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9명으로 지난주 수요일의 36명보다 11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5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8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20.3명입니다. 한편 60대부터 70대까지의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1,70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5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오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원숭이입니다. 도쿄 키타구 아카바네역 앞에 나타난 일본 원숭이. 어제는 신주쿠, 이날 아침은 이케부쿠로에서도 원숭이가 연달아 목격되고 있습니다. 怖いですね。野生だったら向かってきますよね、普通。 이날은 문화의 날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전면 해제된 후 첫 연휴를 맞았습니다. 이에 행락지에는 많은 인파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가현의 가을의 명물 카라츠쿤치 축제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 중지가 되어 2년 만에 규모를 축소시켜 열었습니다. 普通のくんちの方がやっぱりいい。でもそれでもでき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感謝して。 고속도로의 휴일 할인도 반년 만에 재개하였습니다. 하이패스를 장착한 일반 차량과 경자동차를 대상으로 일반 요금의 30%가 할인됩니다. 교토 아라시야마에는 많은 관광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北海道です。いや、今日修学旅行で来てます。今日初めて来た、嵐山。橋のとこからもうすごいね、川も綺麗で。感激ずっとしてます。緊急事態宣言が解除されてから一番の人出やと思っております。嵐山のもみじ紅葉というのは非常に有名な地に争う名所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しております。 행락시의 활기는 돌아오는 한편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공공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非常食とかで期限が切れてしまったものを企業さんからいただいたりとかもしてますね。 바나나, 컵라면, 쌀, 사과 등 지원단체는 식량을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배부 시작 전부터 100명 이상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띈 것은 20, 30대의 젊은 세대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생활이 공공하지 않은 듯한 사람도 보였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라고 지원단체의 대표는 말했습니다. 外目ではわからない、見た目ではわからない、見えない貧困という形でどんどん私たちの中に広がり始め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痛感する。 식량과 아이의 옷을 받았다는 한부모 가정은 青いやつと白いやつ。これ着るの楽しみ？楽しみ。一人親なので何か助かるものがあったらいただけるかなと思って来ました。 친구가 알려줘서 왔다는 30대 여성은 コロナで仕事もちょっと今失業しちゃってるので、なかなか仕事も見つからなくて、やっぱり貯金切り崩したりとかで貯金3万円ぐらいしてます。 코로나로 인해 통역일을 잃은 대만 여성은 家賃のこと一番心配なんですけど、住まいところが失うなので一番心配なのはやっぱり家賃。 이날 식량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은 225명이었습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25명으로 7일 연속 3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현장은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내 한 요양시설에서는 감염자가 줄어들며 면회 제한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ワクチンの接種のご確認を、はい、お願いいたします。
이곳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아크릴판을 가운데 둔 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사태 해제로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아크릴판 없는 면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大丈夫ですよ。はい。ね、お母さんまた。触れないの。ダメなの触っちゃ。触っちゃダメなの。そう。ダメだ。嬉しい。 다만 악수 등 만질 수 없으며 면회는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날 기약을 하며 웃는 얼굴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直接目で見て耳で聞いて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違うものなんですかね。皆さん高齢なもんですからいつ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まだ先が見えないですしね、今後の、状況を見ながら慎重に進め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 맞추어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에게 주는 화석상에 일본이 지난번에 이어 2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세계 120개국 이상의 단체가 구성한 비정부기구인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2일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로 일본 등을 선정하고 화석상을 수여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이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전망인 것과 키시다 총리가 화력발전의 폐지 등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꼽았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발전소의 지원에 대해서도 미숙하고 비용이 드는 기술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은 지난번 COP25에서도 당시 코이즈미 환경상의 연설 등으로 화석상에 선정되어 2회 연속의 불명예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없이 일본을 조롱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NGO 단체이다. 석탄 화력도 암모니아나 수소와 혼합 연소함으로써 CO2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또 배출된 부분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제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 아닌가. 실증 실험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석탄 화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가. 리서치 부족의 NGO 단체는 참으로 귀찮기 짝이 없다. 머리가 화석화된 것 아닌가. 지난번은 섹시 발언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일본의 화력은 매우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는 외국의 화력에 비해서 최고 수준이다.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보다 배출량이 큰 중국, 인도에게 큰 상을 주자. 가장 많이 석탄 화력을 추진하는 중국은 나무라지 않는가? WHO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꼼짝 못하는 건가? 효율이 낮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인도 등의 화석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EU와 중국의 손탁호하는 콥 등은 정말 하는 의미가 있을까? 화석상, 왜 일본만 뭐라 하는가? COP26은 각국 정상의 해외여행 아닌가? 이 회의에 드는 경비, 인원 수송에 드는 화석연료를 계산하고 발표하면 어떨까?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일본 경제신문의 니케이 트렌디가 3일 2021년 히트 상품 베스트 3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올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한 집콕 수요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위를 차지한 경마를 주제로 한 미소녀 게임 앱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19위를 차지한 영화로도 제작된 만화 도쿄 리벤저스, 28위를 차지한 부드러운 천으로 제작된 텔레워크용 정장 등이 집콕 수요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또 9위를 차지한 만화 앱 피트코마는 세로로 스크롤하여 만화를 감상할 수 있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즐기는 층을 넓히며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 외에도 신 20세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레트로 열풍도 불었습니다. 4위에 선정된 쇼와 헤이세이 레트로봄은 레트로 식기의 인기나 1960년대의 거리를 재현한 유원지가 리뉴얼되며 젊은 세대가 열광하고 긍정적 평가를 얻는 등 유행하였습니다. 3위를 차지한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은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며 흥행 수입 100억엔을 달성하였으며 14위를 차지한 모모타로 전철 게임은 80년대부터 발매되고 5년 만에 최신작이 등장하며 300만 개 판매를 돌파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가 8위, 한국발 세부리 입체형 마스크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며 1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양국의 최고 경영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한일 경제인 회의가 열리고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것과 함께 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협력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로 53회를 맞은 한일 경제인 회의는 양국 경제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1969년 제1회 회의 이후 정치적 갈등,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에도 매년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작년에 이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회의 김윤 회장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대해 경색된 외교 관계는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안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은 한일 관계는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한일 경제인의 상호 신뢰는 굳건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며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업은 기업 및 경제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회의 마지막에는 한일 양국의 정치 외교 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한 뒤 기후변동 대책이나 탈탄소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진행하고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자TV였습니다.